난 군대에서 신병교육대에 조교로 활동했었다. 남자라면 누구나 공감하겠지만 군대라는 곳에 가면 정말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날 수가 있다. 내가 상병 때의 일이다. 소대 훈련병 중에 변모 가정에 어머니의 직업이 무속인이라고 밝힌 훈련병이 하나 있었다. 이 훈련병의 이름을 김민우라고 하겠다. 이렇게 조금 독특한 이력이 있는 훈련병들은 관심병사까지는 아니어도 조교들끼리 암묵적인 동의하에 예의주시하는 편이다. 처음 일주일간 민우는 여느 평범한 훈련생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 하지만 문제는 2주차 사격훈련 때 발생했다. 지금은 훨씬 더 엄격해졌지만 그 당시에도 훈련병들에게 구타나 욕설을 하는 건 금지사항이었다. 그런데 딱 두 가지 예외의 경우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사격훈련과 수류탄 훈련이었다. 실제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훈련이었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해서 훈련병들을 통제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했다. 총 10개의 사로에 조교가 한 명씩 들어가 있고 그곳에 훈련병들이 가서 사격훈련을 시작한다. 내 옆 사로에는 후임 조교가 있었고 그곳에 민우가 들어갔다. 중대장님의 통제하에 사격이 시작되었고 귀를 쩌렁쩌렁 울리는 총성의 한가운데에서 옆 사로의 후임이 소리를 크게 지르고 있었다. 쏘라고 이 자식아! 대체 뭐 하는 거야? 가끔은 어리버리한 훈련병들이 타이밍을 놓쳐서 표적이 내려갈 때까지 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사격 종료 후 잔탄 소비를 하게 한다. 그렇게 되면 훈련 시간이 예정보다 길어지기 때문에 훈련병이 제때에 모든 탄을 쏘게 하는 게 조교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였다. 132번 훈련병 김민우. 죄송합니다. 입 다물고 과감하게 쏘라고!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뭐라고? 이 자식이 근데... 여기까지가 내가 들은 그들의 대화다. 민우는 남은 탄을 소비하며 훈련을 마쳤고 난 후임 조교와 함께 담배를 피웠다. 야, 아까 그마 왜? 뭐 이상한 짓 하더나? 아니 그놈이 100m 표적만 올라오면 고개를 쳐들면서 총을 쏘지 않겠습니까? 100m 표적 한 번도 안 쐈습니다 그 자식. 자동화 사격장 표적은 250m, 100m, 200m, 100m, 200m 이렇게 한 사이클로 총 4번이 올라온다. 250m는 너무 멀어서 조준을 하다가 타임오버로 놓치는 훈련병이 꽤 있지만 100m는 정말 가까워서 거저먹는 점수다. 사격을 잘하면 집에 전화를 하게 해준다거나 그런 보상이 있기 때문에 훈련병들이 정말 열심히 했는데 민우는 20발 중에 가장 쉬운 8발을 다 날려버린 셈이었다. 이야, 그거 참 특이한 놈이네. 아까 그 놈이 니한테 뭐라고 말대꾸 하는 것 같던데 그건 뭐고? 이 정신 나간 놈이 령인가 뭐식인가 그게 너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진짜 뻘짓할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날 나는 생활관에 복귀해서 정비를 마친 후 조용히 민우를 불렀다. 야, 132번 훈련병 김민우. 오늘 밤에도 야간 사격 있고 내일도 사격 훈련 있는데 오늘 같은 일이 또 생기면 훈련이 지체된다. 실수로 못 쏜 거라면 이제 안 하면 되겠지만 진짜 다른 문제가 있으면 지금 솔직히 말해라.
조교님. 실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귀신이 보입니다. 이상하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진짜 보입니다. 아까도 그 100m 표적 주변에 령이 너무 많아서 진짜 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녀석의 진지한 말에 난 순간 멍해져 버렸다. 사격 훈련을 더 받을 수 있겠냐고 묻자 민우는 퇴소할 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빠지고 싶다고 말했다. 난 소대장님께 보고를 드린 후 훈련에서 녀석을 제외시켰다. 그리고 후임에게 돌발 행동을 보일 수 있는 훈련병이라며 각별한 주의를 줬다. 그 후로는 다행히 문제없이 훈련이 진행되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민우와 야간 근무를 같이 서게 되었다. 우리 부대는 조교들도 모두 야간 근무를 나갔는데 근무 시 훈련병들 교육 차원에서 조교 2명과 훈련병 2명이 함께 근무를 나갔다. 하루는 민우가 내 새벽 근무에 배정이 되었고 나와 후임 그리고 다른 훈련병과 민우가 위병소로 나갔다. 근무가 지루했던 나는 분위기를 풀기 위해 민우에게 말을 걸었다. 야, 132번 훈련병 김민우. 니 진짜 귀신 보이나?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예. 저쪽에 하나 보입니다. 녀석은 위병소 바깥쪽에 있는 전봇대 하나를 가리켰지만 그곳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귀신 같은 거 보이면 안 무섭드나? 가만히 있는 인간을 해코지 하는 령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니 사격할 때는 왜 못 쐈는데? 령들은 해코지 안 한다며? 령에게 총을 쏜다는 게 영 꺼림칙해서 못 쐈습니다. 그래? 그럼 영화에서처럼 사람이 막 귀신에 빙의돼서 해코지하고 그런 일은 없나? 없진 않습니다. 그냥 조심하시면 됩니다. 뭘 조심해? 뭐가 보여야 조심하든 말든 하지. 령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보려고 시도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다 만약에 진짜 보이면 귀신들이 장난을 치르듯 들었는데 그게 인간에게는 해코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후로 녀석은 모든 훈련을 잘 마쳤고 퇴소를 앞둔 5주차 훈련이 진행되었다. 5주차에는 특별한 훈련 없이 모두 실내 정신교육으로 진행되고 개인정비 시간도 많이 주어진다. 비가 내렸던 그날, 특별한 교육이 없었던 훈련병들은 생활관 내에서 청소 후 개인정비를 하고 있었다. 난 후임을 생활관 앞에 배치해두고 구석에 있는 파티션 책상에 앉아 책을 보고 있었다. 시끄럽지 않을 정도의 담소는 나눠도 좋다고 해서 훈련병들은 서로 드론드론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훈련병들을 통제하기 위해 늘 화가 나 있는 듯 보이지만 조교도 사람인지라 5주 동안 내내 인상을 쓰고 소리를 지르기란 쉽지가 않다. 그래서 훈련 마지막 주차에는 각자의 부대로 뿔뿔이 흩어질 훈련병들의 분위기를 조금 풀어주고 서로 가벼운 대화를 주고받기도 했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고 가던 그때 한 훈련병이 정적을 깼다. 조교님, 얘 귀신 볼 줄 안답니다. 그래? 귀신이 진짜 있긴 있나? 그 말에 민우가 말을 이어갔다. 있습니다. 서로 잘 보지 못할 뿐이지 있습니다. 야, 그러면 생활관 안에도 있나? 여긴 없습니다. 그럼 부대 안에 있나? 예. 부대 안에서 훈련 다닐 적에 종종 봤습니다. 엄마들은 어떻게 생겼는데? 그냥
사람이랑 비슷합니다. 다만 얼굴에 핏기 하나 없는 회색빛이고 좀 희끄무리하게 보이는 사람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죽었으면 저승 가야지. 왜 안 가고 남아있는 건데? 조교님도 들어보신 적 있으시겠지만 풀지 못한 한이 남아있거나 자신이 죽은 줄 모르는 병들이 남아있습니다. 제가 많이 본 건 여자랑 아기입니다. 여자랑 아기? 여기가 전쟁터 아니면 계속 군부대였을 텐데. 뭐 조선시대에 죽은 귀신인가? 제 느낌에 그리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자세한 건 모르지만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책상에 앉아 두 사람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던 나는 호기심에 민우에게 말을 걸었다. 민우야, 그럼 저번에 네가 사격장에서 봤다는 귀신들도 여자랑 아기였나? 그땐 남자랑 여자였고 아기는 조교님이랑 새벽근무 나갔을 때 봤습니다. 그럼 부대에서 귀신이 특히 많거나 음기가 강한 곳은 어딘데? 창고나 지하실 뭐 그런 데가? 식당 옆 교차로를 지날 때면 항상 스산함이 느껴집니다.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후로 녀석이 속해 있던 기수는 무사히 퇴소를 했고 3개월 후 난 병장을 달았다. 그 무렵에 우리 중대는 훈련병이 없는 공방기를 보내고 있었다. 이 시기에 조교들은 부대 내 작업에 동원되거나 훈련을 나가는 등 일반 야전부대의 기관병과 동일한 일을 하게 된다. 사실 난 훈련병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 이런 공방기에 작업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았다. 그때 옆 중대에서는 훈련병들이 사격주사를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일과를 마친 후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옆 중대의 동기가 다가왔다. 아따 고생했다. 한 대 줄까? 한 대 더 가. 진짜 띨빵한 놈들 때문에 돌아삐겠다 진짜. 한두 번도 아닌데 뭐 새삼스레 그러노? 이것도 이제 거의 마지막이다. 좀 참아라. 그 생각으로 버틴다 아이가. 왜 미친 게 하나 때문에 복장 터진다 야. 왜? 사고 날 뻔했나? 아니 어떤 놈이 사격하다 말더니 100m 표적에 사람들이 있다면서 못 쏘겠다고 하는 기라. 사람? 그래. 참나 씨. 사람은커녕 내 눈에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없었다고. 당연한 거 아이가. 야, 부대 자체가 민통선 밖 북쪽에 있는데 민간인이 어째 들어오노? 사격 시작하기 전에 사이렌을 그렇게 울리고 경고방송도 그래 때리는데. 그때 문득 훈련병 김민우가 떠올랐다. 녀석이 말했던 100m 사로의 귀신들, 그리고 3개월 뒤 옆중대의 어느 훈련병만 본 100m 사로의 사람들. 단순한 우연의 일치인 걸까? 귀신을 믿지 않는 나조차도 조금 꺼림칙해졌다. 그로부터 2주 뒤에 새로운 훈련병들이 들어왔고 여느 때와 같은 훈련이 진행되었다. 어느 정도 짬이 되었던 나는 훈련 중간에 나와서 담배를 피며 쉬고 있는데 그때 행보관님이 나오셨다. 총성! 임마 이거 얼마 안 남았다고 빠진 거 봐라 이? 어? 죄송합니다. 비 많이 내리네. 이따가 배수로 작업 가니까 몇 명 데리고 나온나? 니도 지금 할 일 없지? 네, 알겠습니다. 행보관님. 예전에 훈련병 중에 귀신 보는 놈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나? 글쎄, 귀신 그거 난 한 번도 못 봤는데. 저도 안 믿었었는데 얼마 전에 1중대 동리기가 자기 중대 훈련병 중에도 귀신 보는 놈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놈도 예전에 그 훈련병이 말했던 똑같은 위치에서 귀신을 봤답니다.
그때 그놈 말로는 여자랑 아기 귀신이 많아 보인다 했습니다. 군부대에 여자랑 아기라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행보관의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졌다. 허허, 참. 야, 니 우리 부대 위치에 뭐가 있었는지 모르지? 그냥 쭉 군부대 아니었습니까? 니도 학교에서 배운 적 있을 낀데 옛날에는 사람이 3명만 모여 있어도 싹 다 잡아서 수용소에 넣었다더라. 그리고 훈련이란 명목하에 고문 비슷한 걸 했는데 그땐 그거를 교육대라고 했다 카대. 뭐 삼천교육대 그런 거 말입니까? 그래. 근데 우리 부대 위치가 예전에 여자들을 잡아다가 그런 식으로 했다고 들었다. 죄 없는 여자들 잡아와서 가두고 때리고 강간하고 그러다가 상태가 안 좋아진 사람들은 알아서 죽으라고 방치했다 카더라. 그런 행보관님의 말씀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훈련병 김민우와 옆중대의 귀신을 본다는 훈련병, 그리고 행보관님. 이 세 사람 말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그 괜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배수로 팔아가게 애들 데리고 나온나. 훈련병들이 계속 교육 있으니까 최소 조교만 남기고. 예, 알겠습니다. 난 조교 몇 명을 데리고 우이와 도구를 챙겨 배수로 작업을 나갔다.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쏟아져 내리는 빗 속에서 김민우 훈련병이 말했던 식당 옆 교차로가 보였다. 식당 옆 교차로입니다. 그곳을 지나갈 때 늘 스산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지방령을 하나 본 것 같습니다. 귀신은 정말 있는 것일까? 세 사람의 말이 일치했던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을까? 비가 내리는 날이면 군부대 식당 옆 교차로가 눈앞에 희미하게 떠오르곤 한다.